후백제 망도가 전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후백제가 이제 광주에서 도읍을 했다가 전주로 천도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광주에서 도읍을 정했고 견훤 왕조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주가 천도지가 아니고 처음으로 후백제를 건국한 정도지다. 전주에 살아왔던 나로서는 후백제 가 전주에서 왜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것이 곧 후백제의 역사가 전주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전주에 살고 있는 또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후백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 이제 주어졌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견훤과 관련되는 기록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헌 모두가 이제 고려 중기 때 이제 편찬이 되는 거지만은, 이 삼국유사보다 사실은 삼국사기가 앞서서 김부식이 사관들이 함께 후백제 견훤에 대한 역사를 기술해 놨는데, 그 후백제 역사 기술이 왕조사로 편찬이 된 게 아니고 일종의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초에 다른 여러 역사적인 인물과 함께 궁예와 견훤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게 왕조의 인물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물로 격화시켜서 열전에다가 편제해 놓은 것이 유일하게 견훤과 궁예를 알 수 있는 자료고, 그 외에 왕조사와 관련되는 기록에는 일체 보이지 않는 점, 이 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후백제라고 하는 하나의 왕조의 역사를 폄하하거나 또 어떤 격화시켜서 한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에 맞춰서 후백제의 역사가 아니고 견훤 한 인물로 폄하하는, 저평가하는 그런 역사 기술이 그동안에 삼국사기에 한정돼 있었고, 삼국사기의 열전의 내용은 이 견훤이라고 하는 후백제라고 하는 역사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아주 악랄한 정권으로, 악랄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됐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후삼국 시대의 견훤과 후백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 문헌적인 후백제 견훤에 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후삼국 시대가 태동하거나 도래하게 된 배경이 신라 하대 사이에서 귀족들이 왕권 쟁탈을 벌리면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고륙 상쟁의 권력 찬탈을 위해서 지배층이 알력과 암투와 서로 권력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백성들이 굶주리고 중국으로 막 탈출도 하고 밀란이 일어나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신라 하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권력 암투라든가 이런 지배 고륙 상쟁의 왕위 쟁탈 싸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정말 백성들과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해서 순천 일대에서 호남 지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광주에 가서 8년 동안 말하자면 새로운 민중 주도, 민중을 위한, 백성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광주에서 8년 동안 그 꿈을 이루려다가 실패하고 자기가 선택한 곳이 전주로 선택을 해서 전주에 와서 900년에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엿볼 필요성이 있다. 이쪽에 백제라고 하는 지역에 백제의 정신세계, 백제의 사상, 백제의 역사를 잇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백제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익산 백제, 그래서 마한의 나라를 처음 연 곳을 익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진 견훤이가 당시 여기 전주에 와가지고, 전주에서 가까운 게 익산 아닙니까?
이 왕도지인 전주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여기에서 후백제라고 하는 역사를 열었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백제 시대가 전백제가 있었고 후백제가 있었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전백제 시대는 예를 들어 한성에서 공주 부여까지 해서 백제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백제의 역사와 정신과 사상을 내가 다시 전주에서 꽃피워보겠다, 다시 일으켜서 나라를 한번 건국해보고 싶다고 하는 강한 어떤 의지와 욕망이 있었던 거죠. 백제의 사상, 백제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소위 온 나라 백성들에게 미륵신앙으로서 구세주로 등장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품고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또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전주에 와가지고 후백제, 백제의 정신과 사상을 역살리는 후백제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왕건이가 궁예를 쫓고 고려가 건국하는 918년이 되면서부터 고려 왕조라고 하는 게 북쪽에 거란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여진을 정복한 거란이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북방에서 호시탐탐 고려와 대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려가 건국한 이후에는 고려의 국력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거란과 대적해야 되고 남쪽으로는 후백제와 대적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예전에 왕건이 초기 단계에 고려와 후백제의 어떤 전투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군사력을 후백제를 억압하고 누르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가 거란하고 그 외교 관계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후백제까지 국력이 소진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크게 두려웠던 것이죠. 기세가 등등한 후백제 견원 세력들에게 어찌 보면은 고려를 내줘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그런 위기의식을 왕건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국력이 강성해지고 군사력이 높아진 후백제 정권을 방치해놨다가 고려가 오히려 후백제에게 모든 나라를 넘겨줘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건이가 힘으로,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음모를 꾸며서 말하자면 후백제의 왕실의 내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삼국사기 견원전, 김부시가 편찬했다고 하는 삼국사기 견원전에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실 내분을 시키는데 당시에 견원의 나이가 69세입니다. 금강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을 고려에서 미리 탐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신검이가 큰아들인데 신검에게 가서 효율을 해가지고 왕실 내분을 일으켜서 금강을 죽이고 양검하고 신검에게 첩자들이 가서 음모를 꾸며서 금산사에 유폐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그 견원 왕이 금강에게 왕권을 넘겨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자기가 퇴임 후에 금산사에가 가서 편히 쉬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금산사가 미륵도량이고 음모로 인해서 그 유폐시키고 나중에 영산강 쪽으로 도망가서 영산강역이 이제 그 왕건의 소위 해양 세력들이 이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로 갔다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은 사실은 좀 믿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고, 오히려 왕권 이양 과정에서 그런 첩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소위 왕실 내분이 촉발된 것이 가장 강성한 시기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을 때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 동기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견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군인이었다고, 이게 당수군의 비장이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필요했습니다. 자기는 신라에서 태어나고 상주에서 태어나고 자기는 신라 군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신라가 왕권 쟁탈에서 진골 귀족들이 골육산덱의 정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투철한 포국 정신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신라와 다툼 이런 것보다 새로운 나라를, 그것은 그 신라 하대 사회에서의 왕권 쟁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비규환의 시대인 신라를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광주에서 세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광주에 진주했던 거죠. 우리가 이 정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정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8을 정자거든요. 8을 정자 10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견훤이가 겪었던 시대적인 상황은 신라는 굉장히 부패하고 혼란하고 고륙상제에게 권력 다툼을 벌이던 시대. 당시에 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백성들은 먹고 살고 굶주림에 지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비규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견훤은 미륵사상이라든가 그런 정신세계의 어떤 실천적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연호를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계라고 하면은 이 나라를 바르게 열자. 나라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욕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꾸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연호를 바르게 하늘이 주신 세상을 이 땅에 열기 위해서 정계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